7장은 measuring productivity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생산성 측정하기 이렇게 번역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성이 무엇이고 7장에서는 생산성이 무엇이고 생산성을 우리가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 간의 생산성 차이는 어느 정도나 되고 그 다음에 생산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측정할 수 있다면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생산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7장에서는 먼저 생산함수를 바탕으로 해서 생산성을 한번 이야기하려고 하고요. 여러분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생산함수에서 생산성이 무엇인지, 생산성을 생산함수에서 어떻게 표현하는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섹션에서는 국가 간의 생산성 수준의 차이를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다 하나 적어 놓을 텐데요. 두 번째 섹션은 바로 생산성 수준의 차이, 그러니까 레벨의 차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어느 한 시점에서 여러 국가들 사이에 생산성 차이가 나타날 수 있겠죠. 생산성이 높은 국가도 있고 프로덕티비티가 낮은 국가도 있습니다. 그러한 차이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생산성 차이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면 뭐 측정을 해야 얘기하는 것이니까요. 측정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면 자 그렇다면 그 생산성 차이가 과연 국가 간의 소득 격차를 얼마나 설명할 수 있는지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두 번째 섹션의 내용이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섹션으로 가서는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생산성이 변화할 것입니다. 물론 이제 두 번째에서 우리가 본 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어느 한 시점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는 가장 최근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2017년 데이터이기 때문에 2017년 기준으로 국가 간 생산성 차이를 우리가 관측할 수 있습니다. 있다면 관측할 수 있겠죠. 세 번째 섹션에서 이야기는 뭐냐면 예컨대 1980년부터 2017년까지 매 시점마다 국가들의 여러 국가들의 생산성 수준을 우리가 측정하고 관찰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각 국가별로 생산성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생산성 증가율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섹션에 대한 이야기는 생산성 증가율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 간의 소득 격차를 볼 때는 어느 한 시점에서 국가들 사이의 소득 비율을 계산을 하잖아요. 어느 한 시점을 정해서 그게 바로 섹션 2의 생산성을 그렇게 적용해 보는 것이고 섹션 2의 이야기고요. 그 섹션 3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가 과거 20년, 30년 혹은 50년 동안 GDP가 몇 %로 증가했는가를 계산할 수 있잖아요. 각 국가별로 그러한 계산을 동일하게 생산성에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생산성을 우리가 1980년부터 2017년까지 매 시점마다 국가별로 다 측정할 수 있다면 그러면 지난 50년 동안 혹은 뭐 지난 30년 동안 생산성이 매년 몇 %로 증가했는지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고요. 어떤 국가는 생산성 증가율이 비교적 빠른 국가도 있을 것이고 어떤 국가는 생산성 증가율이 비교적 낮은 국가도 있을 거예요. 혹은 어떤 국가들 같은 경우에 실제로 그런 국가들이 존재합니다만 생산성 증가가 마이너스였던 국가들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생산성이 오히려 하락한 그런 국가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생산성 증가율을 우리가 계산했다면 자 이것을 무엇과 연결시키냐면 소득 증가율과 생산성 증가율을 한번 연결시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연평균 GDP 증가율이 뭐 1인당 GDP 증가율이 연평균 5%였는데 이 5% 가운데 뭐 예를 들면 지난 30년 동안 연평균 5%로 1인당 GDP가 증가를 했다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그 가운데 얼마만큼이 생산성 증가에서 기인한 것인가라는 걸 우리가 또 한번 계산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세 번째 섹션에서의 내용입니다. 자, 우선 생산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기 뭐 제가 effectiveness with which factors of production are converted into output이라고 썼는데 간단하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역하면 좀 저도 이런 건 직역하는 게 좀 어려운데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동일한 규모의 생산 요소를 사용해서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다면, 최종 재화겠죠.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다면 생산성이 높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두 국가가 생산 요소를 동일하게 보유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1인당 자본 스탁 같은 것이겠죠. 1인당 자본 스탁과 1인당 인적 자본 스탁이 두 국가가 동일해요. 그런데 뭐 A와 B 국가가 있다고 한번 해보죠. 그런데 A 국가가 B 국가보다 1인당 소득 수준이 높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냐면 A 국가에서 생산성이 더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어진 생산 요소를, 그러니까 factors of production이 생산 요소인데 주어진 생산 요소를 보다 더 효과적으로 최종 재화와 서비스로 변환한 거잖아요.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변환하는 기술을 우리가 생산함수라고 하는데 컨트리 A에서, 국가 A에서 생산함수의 생산성이 더 높다, 더 효과적으로 상대적으로 더 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해낼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산성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4개 챕터에서 우리가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 솔로우 성장 모형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인구 증가율을 고려한 솔로우 성장 모형, 그 다음에 인적 자본을 고려한 솔로우 성장 모형 쭉 되돌아보면 사실 이전 챕터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던 것이 바로 생산 요소를 어떻게 축적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였었어요. 솔로우 성장 모형이 대표적으로 1인당 자본 스탁을 어떻게 축적하는가.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우리가 챕터 6에서 봤던 것이 인적 자본 수준을 어떻게 축적하는가. 뭐 예를 들면 교육 수준이겠죠. 교육 수준의 변화.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큰 범주에서, 큰 카테고리에서 factors of production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산 요소에 대한 이야기고요. 우리가 생산함수를 컵 더글러스 생산함수를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K의 알파승과 L의 1 알파승.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은 사실 뭐 여기다 H를 넣어도 괜찮습니다. 6장에서 봤던 생산함수 같이, 자, 우리가 생산함수를 이렇게 쓴다면 사실 이쪽 부분에 해당하는 범주가 바로 생산 요소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사실 우리가 봤던 내용들은 이쪽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본 스탁을 어떻게 축적하고, 인적 자본 스탁을 어떻게 축적하고, 그 다음에 인구 증가가 어떻게 나타나고, 그래서 인구 증가율이 어떻게 1인당 자본 스탁과 1인당 GDP에 영향을 미치고, 이런 얘기들을 사실 우리가 지난 4개의 챕터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부터 보게 되는 7장의 내용은 이쪽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제 우리는 이 A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제 A를 우리가 Total Factor Productivity 혹은 뭐 총 요소 생산성, 또는 뭐 학자들에 따라서 뭐 Multi Factor Productivity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우린 줄여서 그냥 단순하게 Productivity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산성이라고 하는 이제 표현은 매우 다양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은 거시경제학이라든가 경제 성장의 컨텍스트에서는 조금 더 구분할 필요는 있는데, 우리가 다른 생산성을 다른 영역에서도 우리가 생산성을 볼 수도 있는데요. 굳이 뭐 다른 영역에서 보는 생산성이 없으니까 그냥 제가 생산성이라고 하면 총 요소 생산성 혹은 뭐 aggregate productivity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가들은 실제로 여러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주로 살펴보았던 국가 간의 격차라고 하는 것은 투자율의 차이, 그 다음에 인구 증가율의 차이, 그 다음에 인적 자본 수준의 차이, 뭐 교육 수준의 차이였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관심을 갖고 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내용들 다시 한번 회상해 보면, 기억해 보면 주로 국가 간의 소득 격차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았냐면
바로 그 생산 요소의 차이에서 사실 찾았습니다.